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이 좌익 활동을 했는지 가려내겠다며 제주도에 요구한 사실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밀실에서 사실조사를 준비해왔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제주도는 사실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국가추념일 지정이 됐습니다. 전부 해결한 다음에 이번 4월에는 다른 우리 행사 시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사실조사가 끝나면 오는 29일까지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입장. 4.3 유족회와 보수 성향의 정립유족회가 지난해 11월 사실조사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족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유족회 상임부회장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서류를 받아 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사실조사가 4.3 흔들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희생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올리는 역할은 실무위원회 역할이긴 하지만 할 수도 없거든요. 또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큰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화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재조사를 전제로 한 국가 추념일 지정에 정체불명의 유족 합의, 밀실 추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4.3 문제가 또 한 번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4.3 희생자 사실조사를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자부의 요구는 일부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수순이며 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맞물린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조사를 철회하라는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 절차를 다시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무리한 요구를 하며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누리 예산은 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분명히 국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것을 삭감하고 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는, 그리고 교육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목적 예비비를 누리 예산으로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노영동과 외도동 학생을 위해 남녀공학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지역 중학교 신설은 올해 중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고교체제 개편이 안정화되면 고입 선발고사 대신 내신만으로 고교 신입생을 선발해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요즘 바닷가 주변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많이 보셨죠? 상당수가 이주민들이 만든 곳인데 관광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사진을 찍거나 차례를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12년 한 이주민이 문을 연 이 카페는 SNS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하루 수백 명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해변도 너무 예쁘고 주변에 카페도 이쁜 데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마을 안길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한 윤민우 씨가 4년 전 옛날 집을 새로 꾸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크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카페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을 하시는데, 늘어나는 개별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하고 저렴한 숙소가 반갑기만 합니다. 제주도 여행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이쁜 데도 찾아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찾아보고 또 가고 또 게스트하우스에서만 또 여행하는 재미? 2010년 2천여 군데에 불과했던 도내 휴게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이주 열풍 속에 5년 만에 51%나 늘어 3,300곳이 넘었습니다. 도심에만 쏠리지 않고 읍면 지역으로 다양한 시설이 늘면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건축물로 해안 경관이 파괴되거나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인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최근 이곳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제주시와 상인회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깊어진 갈등의 원인과 합리적인 타협점은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현선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김병립 제주시장 취임 이후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제주시는 전기와 소방, 통신 등 모든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은 장기간 영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제연 설비만 보수해달라는 입장. 근본적인 갈등은 운영권 문제입니다. 제주시가 상인들에게 수의 계약을 맺고 점포를 빌려주자 제3자에 대한 양도 양수와 불법 전대가 만연했기 때문. 이 때문에 제주시는 점포 임대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되어져야 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안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주시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상인회의 의견은 무엇이고 과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홍수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서 10년째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창훈 씨. 제주시가 점포를 경쟁 입찰에 붙이기로 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와 권리금 등으로 3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점포를 잃으면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몇 년 계약해가지고 사실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돼. 요거 지금 인테리어 하는데 보통 기본이 4천만 원 들었어요. 인테리어 기본이. 우리는 굉장히 적게 드는 거. 뭐 조금 큰 집 같은 경우는 뭐 5, 6천 드는 데도 있고. 근데 그 돈을 뺄라 그러면 단기간에 사실 빼기 힘들어요. 이 때문에 상인들은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일정 기간 영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점포가 아닌 상가 전체를 입찰에 붙이고 관리자를 두면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안정되게 장사를 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한 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주시와 상인회 간에 벌어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우선 상가 경영 실태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과 상인회 모두 한 발 물러나서 그동안 관행이란 명목 아래 묵인해온 권리금과 불법 전대 문제부터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책임도 이제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불법 전대 금지라든지 양도 양수의 제한 등 이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관리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타협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입지평가에서 성산읍 일대가 높은 점수 차이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 4곳에 대한 기상과 장애물 등 9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성산이 89점, 신도 70.5점, 난산 64점, 함호가 38.1점을 받았습니다. 성산은 경관 보전지구 1, 2등급 지역을 훼손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고 이주 가구와 소음 피해 가구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온평리 주민들이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오늘 여는 지역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와 정부가 제2공항 건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한 지역 설명회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찾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개체 수가 늘고 있는데 일본으로 가는 철새들의 서해안 루트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 MBC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1,025마리, 지난해에 이어 1,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검은목 두루미 5마리와 제두루미 3마리도 함께 목격됐습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입증된 겁니다. 순천만의 두루미 개체 수는 앞으로 1,200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순천만은 일본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기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했던 기존 루트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경유해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이 이 서해안 이동역로를 따라서 일본의 푸슈 이즈미까지 내려가는 그런 정거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부는 최근 철새들의 먹이 공간인 순천만 동천 하구도 습지 보호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연안 습지와 하구 습지, 논습지가 어우러진 순천만 생태축이 철새들의 월동지에서 새로운 서해안 루트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오늘도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영하권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고요.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을 보이면서 낮 동안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산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원의 기온 5도, 안덕과 서귀 7도, 낮 기온은 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에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산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적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기온은 7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추위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청 축산정책과 김창능 과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나법초등학교 1학년 무궁화반 학생들이 5만 원, 골통모에서 20만 원, 주식회사 전국화물에서 10만 원, 남광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188만 4,4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 3동 한 주택 부엌에서 불이 나 34살 고모씨 등 2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보일러 공급 호스에서 LP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사이 동거녀의 딸 16살 B양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1월에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 경제적 약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약자들 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과 고통을 국정과 제도에 반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단체인 제주평화나비와 도내 청소년 등 30여 명은 어제 제주시 노영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외교부가 피해자 할머니와 어떤 상의나 접촉도 하지 않았고 국회나 시민사회단체 등 누구의 동의도 얻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선언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읍 감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연 지난달 30일 남원농협은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여금을 반납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감귤값 폭락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농협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과 돈잔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매출액이 개점 7년 만에 처음으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55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400억 원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이 늘고 면세 구매 한도가 높아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2,3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고 고용사업장도 1,000여 군데로 11%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업이 812명, 농축산업이 697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고용센터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